남성 페미니스트들의 피켓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옥이 있잖아요. 이선옥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에게 고함입니다. 최근에 제가 시청한 한 프로그램에서 시사평론가 김수미 씨와 정의당 전 의원 박원석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주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586 세대라고 하는 그 기성세대 남성과 그 다음에 진보 페미니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남성들의 여성 문제 관련한 사안에서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두 분이 출연하는 프로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최근 스토킹 피해 호소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허위 미투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주제 얘기를 하다가 이 사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 사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5월 달에 약 한 달 전쯤에 박주민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어떤 여성에게 자기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공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여성이 자신의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자기가 박주민 의원의 연인이라느니 배우자라느니 이런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에 고민을 토로했더니 주변에서는 다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그래도 빨리 공개해 두는 게 낫다, 그런 조언을 듣고 자기도 이 공개를 한다,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자기도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 사건의 예를 들면서 그 김용민 TV의 정치부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하는 김용민 씨가 아니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선거 국면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제기를 하면 그 상대 남성은 방어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김수민 평론가와 박원석 전 의원의 대응이 둘이 비슷했어요. 첫 번째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느냐 라는 거고, 빨리 신고해서 처리해야지,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입증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총선 때는 오히려 보는 눈이 많고 선거용으로 폭로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밝혀질 수 있다, 억울하다면. 그리고 폭로를 왜 하느냐, 빨리 신고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의 우려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가 잘 통한다면 왜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발언을 그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혹은 폭로하는 공론화를 택하는 여성들에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론화를 왜 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신고해서 네가 거짓이 아니라면 밝혀지겠지, 이런 말을 여성을 향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이 사실 느끼는 공포나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인 폭로를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내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특히 요즘 상황에서 남성의 말을 누가 믿어주는 것인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박주민 의원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매우 합리적인 대처를 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안을 얘기하면서 김용민, 황현희, 김성애 보좌관 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지만 사실상 요즘 특히 성범죄에선 유죄 추정 원칙이 거의 적용되는 분위기, 이게 남성들에게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니 여성이 말만 하면 바로 남자는 유죄로 추정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이 유죄 추정이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왜 유죄 추정 문제를 제기하려면 왜 성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다 문제다, 유죄 추정이 문제라면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논점 이탈의 오류죠. 성범죄에 대한 유죄 추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다른 범죄도 똑같이 문제지, 다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성범죄 유죄 추정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 추정이 문제라는 거에 동의한다면 성범죄에서 유죄 추정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왜 안 됩니까? 왜 다른 범죄를 같이 제기해야 되나요?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여론재판에서 많이 드러나죠.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이런 사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례는 똑같이 지금 미투라는 방식에서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 도마에 오르면 이미 유죄 추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더하죠.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목이 되면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하고 그런 폭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법이 유죄 추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은 일단 틀렸고요. 성범죄 안에서는 지금 유죄 추정 많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분도 많아요. 주원 휴대폰으로 거기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내가 강간당했다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어떤 남성은 그 여성과 만난 적도 없는데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여성과 만난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그 여성이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의 번호를 가지고 강간범이다 지목한 바람에 이 사람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장애인인 가족을 이용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성을 강간범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친척이. 그래서 재판에 가서 결국은 이것도 1심, 2심 가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 상대방과 모른다는 증거, 이걸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범죄에선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후에 더 심해지고 있죠.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성인지 감수성이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다른 범죄 얘기 안 하느냐? 유죄 추정이 문제면 다 문제지. 라는 말은 정말 논점을 흐리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유죄 추정 원칙이 문제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에서 성범죄가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노자 씨 같은 경우에 성범죄 안에선 유죄 추정해도 된다라고 용감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죄 추정이 문제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에 그런 식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죄 추정이라는 원칙이 문제라고 얘기할 때 법이 안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여성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중잣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같은 남성이 똑같은 종류의 피해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에게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원석 의원과 김수민 평론가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시는 이른바 자업자득론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성희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런 가해를 해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역으로 일어난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이른바 남성 가해 유발론, 자업자득론이죠.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 전형적인 그 86세대의 논리입니다. 86세대가 기성세대로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2030 남성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 왜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남성을 다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유죄 추정을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 늘상 그 86 남성들이 이런 얘기 하죠.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해온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회 현상이든 원인이 있죠. 살인죄도 원인이 있고 사기죄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서 살인죄가 늘었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하면 안 돼라는 규범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원인으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원인이 나왔으니 살인을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이 규범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있어 왔다 해도, 그런 과거가 있어 왔다 해도 지금 현재 내가 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두려움, 그것을 가지는 것이
온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어떠한 원인이었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가 그동안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 후에 지켜온 대원칙들, 인권의 대원칙, 기본권의 대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성들이 성차별해오고 성폭력을 해오고 죄를 저지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가요? 사실 그 세대가 저질러 온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그런 세상을 만들어 온 게 자신들이라면 지금 당장 개별 피해자에게 그런 과거가 있으니 네가 현재 이 과거를 속죄하는 제물로 너를 바쳐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속을 왜 지금 현재 남성들에게 시키냐는 거죠. 그 논리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진보적인 남성들에게 이젠 피켓을 바꿔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남성들이 이런 피켓을 들었죠.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그 피켓 들고 릴레이 캠페인하고 인증하고 했었죠. 자, 그 피켓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논리를 계속 고수하신다면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피켓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수용하겠습니다. 필요한 배상과 책임을 다지겠습니다. 자, 이 피켓을 들고 릴레이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논리와 일관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그 논리를 대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그 피켓을 드시고 인증한다면 정말 그분들이 자기 책임성을 가진 책임 있는 분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았어요. 그랬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그 과거의 짐을, 그 시대의 잘못을 왜 현재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개인에게 지웁니까? 이게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매우 닮아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권리에 다니는 개인이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개인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되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지목되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반복되고 정말 고질적인 이런 대응, 남성 페미니스트들과 86세대 진보란 남성들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매우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식의 대응은 자신이 헌법과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회피하기 위한 말의 잔치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성들 앞으로 선거 앞두고 출마하려는 분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해라. 빌미 주지 마라. 그러면 박주민은 어떤 빌미를 줘서 그런 스토킹 피해를 당했습니까? 이거 여성들에게 행해지던 말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스스로 조심하고 빌미 주지 마라. 이런 이중자 때 더 이상 안 됩니다. 제발 자기 성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성 페미니스트들에게 고함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선옥TV가 지금 구독자 5,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에 좀 많이 날라주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선옥 있잖아요. 오늘 마칩니다.